2021년 12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두 개를 하는데요. 또 다른 제목은 박근혜 사면을 소재로 한 겁니다. 민주당의 보수 갈라치기 언제까지 통할 것인가. 윤석열의 권력 의지가 관건이다. 저희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5번째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특별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행자 이렇게 돼서 3,094명도 특별 사면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쭉 보면서요. 과거 박정희 때는 그렇고 전두환 정권 때가 떠오르는데 전두환 정권 때는 이 정치인 특별 사면보다 컸던 게 그 예비군 훈련 안 받아게 되면은 그게 또 전과가 되고 사회생활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금 안 내고 이런 사소한 것들을 참 국민들을 많이 봐줬던 것 같아요. 엄하게 사회정의 내세워서 삼천교육 때 막 하기도 했지만 그 기간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시기에 탁탁 풀어주면서 갔던 것 같은데 이 언젠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 문재인 정권 특히 보면은 일반인들에 대한 생계형 범죄 같은 거를 많이 안 봐줍니다. 이번에 3천 몇 명을 봐줬다고 하는데 시민 생계형 형사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주운전 이런 거 좀 봐주고 요새 음주운전 큰 범죄로 보니까 또 어렵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 좀 민생에 대한 문제가 민주당 정권은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면 중에 박근혜 씨가 포함됐는데 여러분 사면하고 복권이 많이 헷갈리시죠? 영어로 설명하면 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때 I beg your pardon 그러는 거 아시죠? pardon. pardon이 용서하다라는 거는 다 아시죠? 이 pardon이 바로 사면입니다. 용서해 주는 거. 죄를 없애 주는 거. 사면이 너무 어려운데 그 죄를 없던 걸로 하는 거. 더 이상 감옥에 있지 마라. 그 복권은 뭐냐? 영어로 inst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state. 대통령이 취임시키다, 뭐를 맡게 하다, 기자 일을 시키다 할 때 instate를 씁니다. 그걸 다시 시키는 게 reinstate이죠. 그러니까 원래 국민이었는데 국민주의를, 죄는 벗어났지만 아직 국민 기본권을 못 가졌는데 그걸 갖게 해주는 게 복권입니다. 복권이 되면 당연히 사면이 되고요. 사면만 되게 되면 복권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권 같은 걸 행사하지 못하고 어디 출마하거나 이런 건 못할 겁니다. 한명숙 씨는 돈을 받은 게 확실하죠. 근데 복권까지 시켜줬습니다. 자기네 맘대로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준 거는 윤석열 세력을 갈라치게 하겠다는 게 분명하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민주당은 자기네 세력이 지금 보수 세력하고 중도층으로는 뻗지 않으니까 박근혜 사면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재명 씨는 분명히 반성 없이 사면 없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기 바란다. 저 이 말을 이재명 씨한테 하고 싶어요. 당시 지금 기소되지 않았지만 대장동 게이트하고 아들 문제는 역사의 검찰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잠시 봐주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참 와닿지 않는 게 이낙연 씨가 민주당 경선할 때 국민 대통합 내세워서 이명박과 박근혜 사면 꺼냈다가 여풍 맞아서 이재명한테 참패했죠. 근데 이재명은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윤석열 씨는 처음엔 불리할 겁니다. 왜냐? 박영수 특검에 들어가서 수사팀장으로 적폐 수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으로 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박 세력은 굉장히 윤석열을 반대하죠. 이제 사면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만약 해준다면 그럼 보수 세력은 갈라침을 안 당하고 합쳐질 수 있겠죠. 윤석열 씨는 박근혜 석방에 대해서 건강 먼저 회복하시라. 그런 얘기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4.15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그때는 미래통합당, 국힘당이죠. 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십시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면이 됐으니까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말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명숙 복권과 더불어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석기 씨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죄를 사해준 것도 아닌데, 용서해준 것도 아닌데, 이제 감옥에 안 있고 나가서 그동안 형기를 잘 지냈으니 일단 풀어주는 거죠. 근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붙은 죄목은 부정부패 그런 거잖아요. 이석기 씨에 붙은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놓치고 계시는데.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선동. 대한민국이 위기를 당하는 거는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하고 밖에서 쳐들어오는 외환입니다. 그래서 내란과 외환죄는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는데, 내란 선동을 한 주범을 풀어줍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이 있는 여당이. 그러면 내란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석기 씨에 대해서는 내란 음모, 내란을 모의한 거하고 내란 선동 둘로 기소가 됐는데,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내란 선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해서 9년형을 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정당이다 그래서 해산명령이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석기 측은 내란 음모를 한 바가 없는데 선동을 했다는 게 웃기지 않느냐고 했지만, 내란 음모 부분이 법원에서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주지 않은 거죠. 왜? 아로 조직 만들고 대한민국 부정하려고 했었죠. 예. 제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공산 세력은요,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이 공산 세력이 쳐들어올까봐 북한의 재침을 두려워하는데, 공산 세력은 거의 침략하지 않습니다. 100% 단정은 못 짓지만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될 때 그거는 외부의 공산 세력 공격을 받아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레닌이 이끄는 공산 세력이 혁명을 해서 러시아 황제 짜르를 쫓아내고 공산 혁명을 해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등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2차 대전 때 독일이 다 점령했다가 소련 수도까지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련이 반격을 할 때 소련군이 차례로 독일이 점령했던 동유럽 국가를 해방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련군에 있던 공산 정치 장교들이 개입을 해서 그 나라의 공산 세력을 부추겨서 걔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한 겁니다. 동유럽 공산국가도 혁명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몽골은 두 번째 공산국가였는데 그거 역시 혁명으로 침략을 나의 공산국가가 된 게 아닙니다. 혁명으로 된 겁니다. 지금 가장 큰 공산국가인 중국도요. 일본이 항복을 해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공산 세력은 항일전을 세게 안 했습니다. 저 연안에 도망가 있고 장개석의 국부군이 주로 일본하고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군이 물러나니까 그때 우리는 농민을 위한 조직이다라고 해서 국민 지지를 받아갖고 혁명을 처럼 국부군을 밀어내고 잡은 게 중국 공산 정부일 뿐입니다. 북한은 소련이 들어와서 그냥 공산 세력을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주고 혁명 같지도 않은 혁명으로 한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6.25 전쟁은 뭐냐? 박헌영이가 남쪽에서 남노당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남노당이 혁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주 4.3 사건, 여수 사건으로 인해서 실패가 되면서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도망가죠, 이북으로. 그래갖고 참 군사적으로 밀어주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밀었던 겁니다. 그 서울만 점령하면은 그때 2대 국회를 선거를 막 했는데 국회의원 붙잡아 놓고 우리 공산 국가 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2대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망갔습니다. 국회가 열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붙잡아 놨던 2대 국회의원만 끌고 이북이 갔었죠.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내친김에 그냥 군사로 그냥 하자 하고 낙동강까지 갔다가 거꾸로 반격을 당해서 쩔쩔맸던 게 북한입니다. 특이하게 우리만 공산 세력의 침략이 사실은 남노당 도와주러 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된 거냐? 파리 협정으로 정전협정 맺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근데 남베트남에서 공산 세력이 남아있었어요. 베트콩이라고 하는. 걔네들이 혁명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리고 북베트남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니까 북베트남 군대가 내려온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네, 혁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침략이 아닙니다. 그럼 공산 세력이 침략한 건 뭐가 있느냐? 6.25 전쟁하고 또 하나 꼽으라면 이 베트남이 공산주의를 통일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반중 정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월남을 쳐들어갑니다. 중국은 이걸 자기네 역사에서 월남을 정벌하다, 징벌하다, 징월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중월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중국이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세력은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걔들이 하는 게 뭐냐? 혁명입니다. 지금 북한이 오랜 세월 동안 남쪽에서 올라갔던 공산주의자들을 이쪽에 보내서 지하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남조선 공산혁명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게 이선실이니 뭐 이랬거든요. 그런 세력이 있었고 북로당이 혁명 세력을 보낸 게 있었고 우리 땅에서 스스로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해서 내가 여기서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은 북한하고는 관계는 같죠. 그러나 북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게 아닌데 완전히 별개니까 안 무너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북한 노동당이 무너지냐? 안 무너집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렇게 자성적 코뮤니스트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북한하고는 친하긴 지내죠. 근데 북한의 사주를 받고 꼭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공산 세력들은 언제 크느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면은요. 아, 당신 살기 어렵지. 우리 프롤레타리아가 해야 돼. 이렇게 자꾸 해서 확 일으킵니다. 총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박정희는 어떻게 했느냐? 자꾸 국민을 잘 살게, 중산층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자꾸 잘 살게 했고, 어려운 사람도 개천이 용이 나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정주영 씨 같이, 이렇게 또 사법시험이 붙어서 뭐가 되도록, 이재명 씨처럼 가난하지만 사법시험이 붙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희망이 있으니까 공산 세력이 힘을 못 써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 숨어 들어간 이 작곰들은 사실은 대기업에 있는 노조원들은 연봉 1억을 받습니다. 절대 이 사람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닌데 그걸 노동자라고 자꾸 인식을 주면서 그 돈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고 또 우리 사회에 자영업자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잘 살면은 절대로 공산주의자 쪽으로 안 가는데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국내 경기 나쁘게 하는 거죠. 네? 나빠지면서 자기네는 그들을 지원한 것처럼 국민 세금으로 거둔 거를 줘가지고 그러면 지지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정권에 있는 아바타, 문재인은 아바타고 그 있는 공산 세력이 문제다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에는 잡곰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누가 있는가 하면 주사파가 있습니다. 주사파는 우리 잡곰들은 대한민국의 잡곰들은 스스로 공산주의를 공부한 사람인데 이 주사파들은 공산주의 이론 공부하기보다는 북한의 주사 이론을 받아들여서 공산화 이론으로 간 세력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친북적이죠. 상대적으로. 그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려면 한국 사회가 점점 나빠져야 돼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걸어서 나눠주는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수를 갈라치고 국민을 갈라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박근혜를 석방해가지고 보수를 너는 박근혜 잡아놓은 건 윤석열이지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로 갈 겁니다. 아마 이 카드가 지금 뭐 올해는 다 갔고 내년 초까지는 먹힐 겁니다. 그러나 그거 지나면 국민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안 먹힐 겁니다. 김건희 공격했던 게 더 이상 안 먹히듯이. 박근혜 카드까지 썼기 때문에 한 1월 중순이 지나면 여권이 국민을 갈라칠 수 있는 카드는 좀 별로 나올 게 없을 게 보여요. 윤석열 씨 장모 사건도 이제 거의 기소가 되면 뭐 선고가 됐으니 그걸로 끝이고 김건희 씨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고 그럼 뭘로 하죠? 근데 이재명 씨의 대장동 게이트하고 아들의 상습 도박은 풀리지가 않으니까 위기는 윤석열 씨가 이런 호된 공격에 지쳐갖고 나 대통령 안 할래 하면은 이재명은 문재인은 너무 좋죠. 윤석열 씨가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시끄러우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국힘당이 시끄러운 거는요. 자세히 보십시오. 국힘당이 당선자를 낼 것 같으니까 서로 들어와서 한 자리 하려고 싸우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정당이면 저런 싸움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싹 합쳐지고 송영길이하고 이재명이 어떻게 같은 사람입니까? 문재인 다 갈라질 사람들인데 왜 지들이 안 되니까 합치는 거거든요. 윤석열 씨가 지난 6월 달에 국힘당에 들어올 때 몸을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그걸 뭐 상투적인 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그의 의지라면 권력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끝까지 가겠다는 권력 의지를 내면요.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정치 경험 없고 국힘당에 들어온 지 이제 반년밖에 더 돼요.
또 정치인 만나는 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돼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굉장히 빠르게 불과 1년 만에 대통령 후보로 넘버1으로 넘버2로 떠올라서 쭉 끌고 가는 게 특이합니다. 바보는 국힘당이에요. 자기 당에서도 대통령 후보도 하나 못 만드는 사람들인데 뭐. 지금 윤석열 줄서기 서로 하려다가 지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윤석열 씨에 대한 테러가 암살이 벌어져서 그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 씨가 권력 의지를 접지 않는 이상은 저는 내년 1월 한 20일 한 보름만 지나면 20일만 지나면 다시 역전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카드가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실수한 게 내란 선동을 한 이석기를 석방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 그럼 내란 선동 정도는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야당은 훨씬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제가 이제 내란 선동이라는 설명을 드린 탓도 있겠지만 정확히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내란한 사람을 풀어주냐 외환한 자를 풀어주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쓱 바뀌죠. 지금 뭐 산타클로스로 분장을 해서 이재명 씨 부부가 이렇게 예쁜 사진을 만들었는데 글쎄 그 뒤에는 컴컴한 대장동 게이트하고 아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질을 바꾸지 않고 이 분칠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한테는 온갖 다 덮어씌웠는데 쭉쭉 흘러내고 난 다음에 다시 드러나는 민낯을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집단 이성이 있습니다. 이게 발현되면 내년 1월 중순쯤 전세가 역정됩니다. 아마 주목하실 거는 윤석열 씨가 권력 의지가 있느냐, 윤석열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느냐, 요걸 딱 보십시오. 윤석열이 권력 의지를 접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보게 되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러나 그런 시도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보시면 한 달 후에 정치가 예측될 겁니다. 이재명 세력은 바로 가기 어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